정교한 깨달음을 필요로 한대요. 그런 거를 포함하고 있대요. 아기한테 있어서. 자, 여기서 이제 from A to B로 나왔는데 뭐에서 뭐까지입니다. 야, 따라한다는 거는요. 디테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기는 지금 막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아기가 뭐 눈을 움직이고 어쨌든 자기의 신체를 움직인다는 거 하나하나가 아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잖아요.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메롱하는 거를 봤어. 근데 그러면 자기한테도 그 똑같은 신체 기관이 있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해야겠죠. 그렇죠? 얼굴을 봤으니까 아 나한테도 얼굴이 있구나. 나한테도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이 있고 나한테도 혓바닥이 있구나.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될 거야. 그렇지? 인지를 해서 입을 아 하고 벌려서 혀를 에 하고 내민다. 이게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 인식을 해갖고 애가 본능적으로 에 하면서 따라했다는 거죠. 이러니까 되게 놀랄만한 실험 결과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기한테 있어서는 많은 정교한 깨달음을 포함하는데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discovering 일단 발견해야 돼. That other people exist in the world. 아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애들이 인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서 to realizing 깨닫는 것까지랍니다. 뭘 깨달아? That they have operating body parts and the same ones as you. 자, 그들이 가지고 있대요. 뭐를? 작동하는 신체 부위. 작동하는 신체 부위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상대방과 똑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야겠죠. 내가 방금 말한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이 아이는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얘가 혓바닥을 에 하고 이렇게 내미는 거를 따라 하려면 일단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해야 돼? 아, 지금 내가 사람이구나. 나도 이런 형상으로 생긴 사람이구나. 일단 이거부터 깨달아야 될 거야. 그렇죠? 이걸 먼저 발견했어. 자, 첫 번째 인식했고, 두 번째, 아,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이렇게 갖고 있구나. 이것도 인식해야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 지금 저 사람이 입을 아 하고 벌리고 에 하고 내밀었는데 나한테도 그게 똑같이 있구나. 그 작동하는 신체 기관을 나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인식해야만 얘도 똑같이 모방을 할 거 아니냐. 그죠?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라는 거야. 애기 입장에서. So, that's not a blank slate. 그것은 백지 상태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백지 상태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나 많은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방이라는 게 모방.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게 그냥 보면은 그냥 따라하고 이게 아니라 굉장히 애기 입장에서는 많은 이런 인지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자, 다음 마지막 문장. That's an amazing, fully operational cognitive slate예요. 그것은 놀랍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인지 능력을 갖춘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아기는 그냥 백지 상태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인지 능력을 갖고 타고난다.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약만 같이 읽어볼게요. 자, 앤디 멜조프가 뭘 발견했냐? 대처를 발견했는데 Babies are born. 아기들이 태어난데 with perceptual abilities. 여기서 perceptual이 중요했겠죠? 인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뭐 함으로써? Observing a 40 to minute-old baby. 그러니까 42분, 태어난 지 42분 된 아기를 관찰함으로써 알게 된 거죠. 얘네가 뭘 관찰한 거냐? 미믹하는 걸 관찰한 거야. 미믹, 얘도 중요한 단어죠? 흉내내다. 그래서 The action of Melchoff sticking out his tongue. 그래서 멜초프가 그 자신의 혀를 쭉 하고 내미는 행동을 따라 한다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아기들이 인지적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두 개였습니다. perceptual, 인지적인, 그리고 따라하다, 미믹. 네? 자, 그래서 서술형으로 내기에도 역시나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출제할 만한 포인트는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칸으로 낼 만한 거는 이제 아까 제가 좀 체크를 해놨고 출제 포인트를 사실 다 써놨거든요. 여기 문장 삽입 낼 만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빈칸으로 출제할 만한 게 아까 위에 있었는데 초반부에 잠깐만요.
내가 체크 안 해놨나? 잠시만. 서비. 체크를 안 해놨네요. 체크해드릴게요. 부재분에서 체크해야 되거든요. 요 부분에서. 극한으로 낼 거라면요. 여기 5월 어쩌고 뒷부분은 빼버리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을 패러프레이징해서 출제할 수 있겠죠. 네.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뭡니까?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테이트요. 이미테이트. 가장 중요한 단어. 자, 그 다음에 혹시 어법으로 낼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어법으로 낼 만한 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어법 낼 만한 게 있는지. 일단 첫 문장에는 딱히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내기 너무 약하고요. 두 번째 문장은 뭐 분사 구문 정도겠죠. rolling out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어법으로 낼 거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 읽었는데 어법 낼 거 없으면요. 여기는 어법으로 웬만하면 출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읽었는데 어법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어법으로 아마 내가 봤을 때 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나마 여기는 괜찮죠? To realizing. 이거 투부정사 아니에요. 투부정사 아니고 from A to B입니다.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여기서의 to는 뭐뭐까지라는 뜻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를 쓴 겁니다. 이 정도 출제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만만한 애들 있죠? 여기 이런 애들 만만한 애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fully 이런 것도 낼만하고. 네, 뭐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만약에 얘를 어법 문제로 낼 거라면요, 그 선택형 어법 있죠. 그러니까 ABC 문제 있잖아. 그거 정도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줄을 5개나 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업에서는 어법 문제를 ABC로 안 내요. 밑줄을 오히려 5개 이상을 치죠. 막 7개, 8개 이렇게 밑줄 치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틀린 거 개수 골라라. 맞은 거 개수 골라라. 이게 주역도 스타일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법으로 낼 만한 포인트가 적은 애들은 사실 웬만하면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잘 되셨냐? 다음 거 봅시다. 16강에 2번 볼게요. 자, 폈지? 가본다. 아주 간단하죠? 설명, 요약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자. 모든 문화권의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 두 번째, 아이들의 언어 놀이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이 사실 두 개가 좀 반대로 쓴 것 같지 않아요? 내용을 잘 보면은 모든 문화권의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라고 되어 있고 언어 놀이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반대로 지금 주어랑 목적어가 좀 반대로 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 놀이를 통해 발달하는 아이들의 언어 습득과 정신 능력 발달은 애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제 말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또 아들내미를 이제 또 어린 아들내미를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애들이 이제 대부분 언어라던가 사회성 그리고 뭐 정신적인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놀이를 통해서 발달하는 거예요. 놀이를 통해서. 근데 그게 결국엔 뭐다? 지금 우리 아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문화권에서의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그렇죠? 내가 만약에 다른 나라 사람이었다면은 그 나라의 문화가 있을 거고 그 나라의 문화에 의해서 문화에 따라서 뭐 놀이가 결정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 이게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언어 놀이가요. 자, 내용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Children in all cultures. 모든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은 acquire language through play. 놀이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한대요. 이어서 They're always products of language like songs. 자, 그들은 언어와 같은 소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ooing, bubbling 뭐 이런 단어랍니다. 이제 막 구구구구 내는 소리, 의성어 같은 거 아니면 옹알이 소리. 그리고 and first words. 첫 단어들. 그러니까 첫 단어는 이제 처음으로 하는 말을 말하는 건데 이런 거에 가장 초기의 생산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가장 초기의 생산이란 건 처음으로 말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애들이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always playful. 항상 놀면서 하게 되는 거랍니다. 놀면서. 됐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태어난 지 이제 막 한 1년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돌이야 돌. 돌밖에 안 됐는데 얘한테 갑자기 자 국어 인강 듣자 이러면서 막 무슨 국문법 설명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놀듯이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later 나중에 아이들은요 playfully rehearse. 자 그러니까 좀 놀듯이 리허설을 한답니다. More complex linguistic constructions. 더 복잡한 언어적 구조들을요 그냥 놀면서 한다는 거죠. Sometimes in monologue when alone.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때때로 독백으로 이제 그렇게 리허설을 한다랍니다. 혼잣말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면서 그냥 한다는 거죠. 그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애는 안 보지만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키즈 채널 뭐 이런 거. 그러면은 거기서 나와서 막 얘기하잖아. 그럼 막 그걸 따라해요. 그거를 안 보고 있을 때도 막 따라해. 그럼 그렇게 놀면서 그냥 좀 복잡한 그런 문장 구조나 이런 걸 익히게 된다. 결국에는 놀이를 통해서 언어를 배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벗이 나왔네요. 그러나 물론 their language play 그들의 언어 놀이는 is influenced by culture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이어서 infants gradually restrict their bubbling. 자, 유아들은 점차적으로 그들의 옹알이를 제한시킨답니다. 옹알이를 제한시킨다는 건 뭐예요? 옹알이를 이제 점점 안 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To the 여기서 phonemes of their native language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의 모국어의 음소거든요. 음소, 음절, 음소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음소로 그들의 옹알이를 제한시키고요. 그리고 나중에 play 논답니다. with the words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grammatical constructions of their language 그 언어의 문법적인 구조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이제 갖고 노는 거예요. 언어 놀이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예를 들면은 말로써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제 무슨 글자 놀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 갖고 노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노는데 이제 옹알이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앙앙앙 하는 거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점 줄여나간다는 거예요. 줄여나가. 어떻게? 자기네 모국어를 익히면서 이제 모국어를 이제 좀 더 많이 사용하겠죠. 제대로 된 언어를요. 심지어 나중에는 문법적 구조까지 제대로 익히면서. 그러면서 옹알이는 점점 제한되어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Children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는 아이들은 또한 engage in constructive play. 어떤 이제 건설적인 그런 놀이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건설적인 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만들기 놀이입니다.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exercise the crucial human skill. 중요한 인간의 기술을 발휘하게 된답니다. 어떤 기술이냐? building things.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기술이래요.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인간의 아주 중요한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발휘하게 된다는데요. 하지만 what they build,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depends on, 뭐에 따라 다르냐? What they see in the world around them. 그들이 그들 주변의 세상에서 보는 것에 달려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한 건데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서 애들의 언어 놀이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문장에서 이어지는 게 뭐냐? 애들이 이제 언어 놀이도 하고 만들기 놀이도 한대요. 만들기 놀이. 이 만들기 놀이라는 게 진짜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언어를 만드는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뭔가를 창조해내는 놀이를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여기서 요거 있잖아요. 요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culture야, culture. 한 단어로 말하면. 결국 그들이 그들 주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들이 뭔데요? 자기네들이 속해 있는 문화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속해 있는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걔네들이 뭘 만드느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라는 게 범국가적인 문화로 볼 수도 있지만 가정 내의 문화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들내미가요 과학을 좋아해요. 그 천문학 같은 거 있죠? 막 지구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와이프가 과학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찌 보면 가정 내 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영어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내가 딱히 뭐 그런 거를 가르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내가 수업하는 걸 이렇게 영상을 올리잖아. 그러면 얘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올린 영상을. 그러면은 아빠가 이렇게 영어로 뭐 하는 거를 보고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 아들내미가 본 거잖아요. 아들내미 주변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을 본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아빠가 하는 걸 보고 따라서 영어로 뭐 이렇게 뭐 말을 한다는 거.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문화라고 할 수도 있고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아이의 주변 환경. 됐어요? 이거에 따라서 아이가 뭘 만들어내느냐가 결정 지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거는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가수예요. 그러면 얘네는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죠? 자, children everywhere. 또 아이들은 모든 곳에서 play, 논답니다. in ways, 어떤 방식으로? that exercise the human mental capacities.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논답니다. 어떤 능력이냐? of imagination and reasoning. 상상력 그리고 추론하는 그런 정신적 능력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논대요. 하지만 the things they imagine, 그들이 상상하는 그러한 장면들은요. 그리고 the ideas they rehearse in such play, 그러한 놀이에서 그들이 리허설하는 생각은요. derive from the culture, 또 나왔네요. 문화에서 비롯된다고요. 똑같은 말이야. 위에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뭘 말하는 거냐면요. 상상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식으로 또 논대요. 뭐 예를 들면은 단순한 거, 뭐 가위바위보 같은 거 생각해봐. 가위바위보 하고 노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주먹만 한 5번 냈다고 쳐봐. 가위바위보를 연속 한 10번 해. 근데 내가 아들이랑 하는데 주먹만 연속으로 5번 냈어. 그럼 이제 아들은 뭘 생각할까? 상상하고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6번째 낼 때도 아빠가 주먹을 내겠지? 그럼 내가 이기려면 빠를 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됐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논다는 거야. 근데 결국 그 놀이나 그런 생각들은 결국에 뭡니까? 그 문화에 따라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다시 한번 보다 국가적인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가정 내의 문화가 될 수도 있다고. 그냥 아이의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문화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Children acquire language. 아이들은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리고 practice the skills. 그 기술을 연습하는데 어떤 기술이냐? Building and imagining things. 무언가를 만들고 상상하는 기술을 연습한답니다. While playing. 놀면서요. 그리고 그것이 reflects. 반영하는데 what they hear, see, and experience. 그들이 듣고, 보고, 경험한 것에서 이제 반영된다는 거죠. In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 세계에서.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구조독해 썼던 그 내용이 결국 핵심이에요. 아이들은 주변 환경, 즉 문화에 의해서 어떻게 놀이를 할 건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입화학 같은 경우로도 내기가 좋을 것 같네요. 뭐 문장 삽입 같은 걸로도 역시나 출제하기 좋고 사실 다 비슷해요. 이렇게 요약으로 낼 수 있는 대부분의 지문들은요 웬만한 변형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법이나 서술형 내고 있는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초반부로 돌아와서 어법 및 서술형. 자, 여기 없고요. 네, 여기도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요. 사실 여기까지 없으면 어법 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어법 제외하고 서술형으로 낼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여기도 뭐 없고요. 잠깐만요. 얘도 좀 별론데. 마지막 문장은 내용상으로는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제를 말하는 문장이라서 요약한 문장이라. 근데 사실 어법적으로 엄청 어려운 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얘랑 사실상 비슷한 패턴이라서 일단 이 두 문장은 좀 체크를 해둘게요. 얘랑 밑에서 맨 마지막 문장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문장 두 개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막 엄청 내고 싶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둘 다 내용적인 건 동일한 내용입니다. 둘 다 결국 애들의 놀이는 문화에서 비롯된다. 둘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법적이나 구문적인 걸 보자면 뭐 이런 거 thereby,를 씀으로써 이제 뒤에 exercise 나오겠죠. 분사구문이에요 이거. thereby,는 그 부사거든요. 그래서 콤마 찍고 ing 나오는 분사구문. 그래서 분사구문이라 뭐 출제하는데 또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왓절이 단수 취급하는 이런 것도 있고 역시나 목적어도 관계대명사 왓을 활용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서술형으로 내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비슷합니다. 내용적으로 중요한데 일단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영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 derive from 이거는 근데 사실 구문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서 오히려 서술형으로 내기에는 위에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얘가 주제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얘도 좀 체크를 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강의 3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면 끝날 것 같네요. 한 지문 남게 되는데 그러면은 남는 한 지문은 다음 시간에 그냥 마저 해버리고 그리고 첨삭 수업을 바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 내용부터 봅시다. 도입, 문제, 해결, 결과로 나와 있네요. 문제점 해결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이 당연히 주제가 되겠죠. 도입부부터 보자. 단어 장인들은 어떤 단어를 만들 때 그것을 표현할 소리를 필요로 했겠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 소리는 어떤 것이든 가능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어를 창조해낸다고 했잖아. 단어를 창조해내는데 단어를 만들려면 얘를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 소리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소리를 필요로 했고요. 근데 이론적으로 그 소리는요 어떤 소리를 내더라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이라는 단어를 만든다고 해봐. 그럼 이 책이라는 단어를 만들려면 얘를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의 그 소리 체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죠. 이거를 치읓의 기억을 합쳐서 책이라고 읽는다라는 거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얘는 뭐라고 읽어도 다 가능하다는 거야. 책이라고 안 읽고요. 얘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이라고 해서 박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자 마음이죠, 사실은. 그렇죠? 자,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리를 기억하는 걸 어려워했겠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음을 하려면. 그렇죠? 그래서 단어 장인들은요
사람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 체계를 원했다는 거예요. 막 제멋대로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야, 소리를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는 왜 이런 소리가 나고 얘는 왜 저런 소리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기억해야겠죠. 직관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규칙도 필요하고요, 규칙성도 있어야 되면서 직관성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비유적 표현. 이게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훈민정음 만들 때도 비유적 표현으로서 시작된 거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훈민정음 보면은요, 천지인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형상으로 쓴 거죠, 형상. 우리가 미음이나 이응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게 실제로 그 목구멍에서 이제 우리가 발음을 낼 때 그 발음 그 나는 모양, 입 모양, 그 입 모양을 가지고 이걸 만든 거잖아요. 훈민정음을 처음에 만들 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비유적인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유적이라는 건 뭔가 매칭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상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건 결국 뭐다? 연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직관성이 생겼죠. 직관성. 그렇죠? 직관성이 생겼으니까 그 의미를 더 빨리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어를 만든다, 단어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제가 세종대왕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내용 한번 볼게요. All words. 자, 모든 단어들은 have to be coined by your wordsmith. 단어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한답니다. 이 코인이라는 단어가요, 단어를 만들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다. 코인이라는 단어가. 자, 모든 단어들은 단어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At some point, 어느 시점에서. In the midst of history. 역사의 태고적에. 자, 이어서 가볼게요. The wordsmith. 그 단어 장인은 had an idea.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to get across. 뭔가를 전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needed a sound to express it. 그것을 표현할 만한 소리를 필요로 했겠죠. 단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달을 하려면 소리를 내야겠죠. 그 소리를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any sound would have done. 어떤 소리라도 괜찮았을 거랍니다. So, 그래서 the first coiner of a term, 어떤 용어의 최초 단어를 제작한 사람은 for a political affiliation. 그래서 affiliation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제휴, 뭐 가맹, 뭐 이런 거거든요. 아래 제가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행동을 함께하기 위해 서로 도와주는 걸 우리가 제휴라고 하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제휴에 대한 용어를 최초로 제작한 사람이 예를 들자면 could have used, 사용했을 수 있답니다. global or 뭐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global 뭐 이렇게 뭐 humandrake이라고 있나요? 어쨌든 그리고 뭐 맥길리커디 뭐 이렇게 있나? 아무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이제 형태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는 거겠죠.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그냥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시계라고 하자. 그러면 시계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 이게 단어 창조자가 하는 역할이잖아. 그렇죠? 그럼 얘를 시계라고 이름을 지을 거냐 말 거냐. 뭐 영어로 워치라고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창조자 마음이죠. 됐어요? 창조자 마음. 자, 하지만 진짜 창조자가 지멋대로 단어를 막 만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람들은 are poor at recalling sounds. 소리를 기억해내는 걸 잘하지 못해. Out of the blue. 자, out of the blue 하면은 갑자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갑자기 뭔가 소리를 기억해내는 데에는 서투르겠죠. 됐어요? 우리가 시계라는 단어를 딱 갑자기 생각해서 바로 이제 소리를 내야 돼요. 0.00 몇 초 만에. 그렇죠? 이게 뭐야? 물어봤을 때 너네가 바로 대답할 수 있죠. 시계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대.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원했을 거랍니다. 투부정사를 원했는데 to ease their listeners' understanding. 자, 여기서 ease라는 거는요 완화시키다는 뜻이에요. ease가. 얘들아, 너네 다 알고 있는 단어 easy잖아. easy. easy가 뭐야? 쉬움이잖아. 쉬움. 얘들아, 쉽다라는 게 뭔데요? 뭔가 완화시켜주고 용이하게 해주는 거예요. 용이하게 해주는 거. 됐어? 그래서 ease가 완화시키다 동사형이에요. 이거예요, 동사형.
완화시키다 또는 긴장을 풀게 하다 아니면 용이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뭐를 용이하게 하는 거냐? 그들의 청자의 이해랍니다. of the coinage. 코인이 아까 단어를 만드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coinage는 뭐야? 신조어야, 신조어. 됐어? 새로 나온 단어. 그러니까 그 신조어에 대한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됐어? 용이하게 하기를 원했을 거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단어 장인들, 창조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Rather than having to define it or illustrate it with examples. 그래서 그것을 정의해야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야 하기보다는요. 그냥 딱 직관적으로 알아채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뭐다? 그냥 직관성을 원했다는 거야. 직관성. 그냥 딱 들으면 딱 바로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냥 이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이어서 그래서 그들은 reached for a metaphor. 그들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reach for 했답니다. reach는 원래 도달하다라는 뜻이지만 이렇게 전치사와 함께 쓰이면 뻗다라는 뜻이 돼요. 뻗다. 그래서 그들이 비유적 표현으로 뻗어져 나갔는데 어떤 비유적 표현이냐? 이 수식어가 되게 많죠. They reminded them of the idea.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생각을 상기시켜주는 비유. 그리고 that they hope. 그들이 바라기를 would create a similar idea.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랍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비유적 표현을 딱 들었는데 이게 듣는 사람이 딱 들었을 때 아 이거는 그거겠구나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비유로 뻗어서 나갔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ban or bond랍니다. For a political affiliation. 그러니까 정치적 제휴에 대해서는요, 밴드라던가 본드라던가 이런 거와 같은 비유로 손을 뻗었대요. 그러니까 이 밴드라는 거는 어떤 집단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무리, 집단 이런 뜻이 있고요. 본드라는 거는 이제 원래는 끈이라는 뜻이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결속에 관련된 것도 있죠. 의미가. 그러니까 밴드나 본드와 같은 단어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잖아. 이건 집단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결속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밴드에도 실제로 끈이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헤어밴드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보면 어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속성의 단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유적 표현으로 손을 뻗었는데 이어서 볼게요. The metaphorical hint. 비유적인 힌트는 뭘 허락해 줬냐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해줬답니다. The meaning more quickly. 더 빠르게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해줬대요. Then 뭐보다 if they had to rely on context alone. 여기서 had라고 나왔는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had to거든, had to. had to인데 앞에 had가 하나 더 붙었잖아. 이거 had pp야, had pp.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 완료예요. had 플러스 pp예요. 근데 이 had pp에다가 had to 동사 원형이 섞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had to 동사 원형이 된 거예요. 됐어요?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뭐 해야 했었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 해야 했었다. 그들이 그냥 그 맥락 그 자체에만 의존해야 했던 경우보다 더 빨리 이해를 했다는 거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요약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월스미스가 need a sound, 어떤 소리를 필요로 했을 때 to express their idea,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어떤 소리를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뭘 선택했냐면 useful one, 어떤 유용한 소리를 선택을 했답니다. 그게 어떤 거냐? That would help remember the idea, not just a random sound. 그러니까 단지 무작위적인 소리가 아니라 그 생각을 기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소리를 채택했다랍니다. 이거는요 꼭 옛날 고대 시절의 단어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만 속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가 현대에서 쓰고 있는 각종 은어들이 있죠. 각종 은어나 인터넷 용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난 다 포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걸 해볼까? 만약에 요즘에도 이런 단어를 쓰나?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성기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혹시 여러분 여기서 리즈가 뭔지 알아요? 혹시 알아? 이거 뭔지 아냐?
리즈 시절이랄 때 리즈가 뭔지 알아? 잘 몰라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축구에서 나온 용어예요. 축구에서. 그 예전에 이제 그 축구 선수 중에 내가 요새 축구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옛날에 그 앨런 스미스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이제 그 축구 구단이 있어요. 거기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가장 잘 나갔었어요. 가장 그 축구 선수로서의 이제 가장 잘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팀을 이적하고 나서는 이제 조금 이제 폼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